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 기법 같은 기술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나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계좌 관리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지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종료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주식 투자 종목 선정법입니다. 어떤 내가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고 해도 일단 무턱대고 단지 뭐 주위에 누가 추천을 한다거나 뭐 아는 지인이 좋다고 한다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멘텀이라는 건데 간단히 요약해서 한마디로 모멘텀인데 한마디로 그 기업의 재료,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산업이 지금 성장성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술로 인해서 미래에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이런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장 시너지가 나오는가. 결국 주가는 이런 기업의 이익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만약에 이런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꽤 우량주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럼 삼성전기를 볼 때 일단 네이버 뉴스나 뉴스창이든지 어디든 주식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떤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정리해서 간단히 이런 식으로 필드 메모에 정리를 해둡니다.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확인차 적어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MLCC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MLCC라는 것은 적정 세라믹 콘덴서에서 전기 저장 공급 장치를 얘기한다. 반도체에 MLCC가 주요 전력 공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에 해당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부품 주기도 하고요. 메인은 일단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메인 사업과 부가 사업들을 봤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사태 때문에 잠시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발주도 끝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 스마트폰도 계속 꾸준히 최근에 갤럭시 최신 제품도 나오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은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뜰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종목만 봐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지가 당장 지금 좋다 안 좋다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진 종목이냐, 산업의 그리고 성장성이 있느냐, 영업이익의 증가냐. 우리가 투자로 지금 주식 투자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쨌든 종목을 사서 조금 길게 가져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스윙에서 많으면 중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단시 일시적인 찌라시, 일시적인 테마 그런 수급으로 올리는 이런 세력주나 테마주 같은 종목들은 사실 일단은 이미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다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 즉 단타로만 접근해서 짧게 먹고 빠지는 그런 식으로만 이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죠. 이번에 또 대북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 빅텍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장투하겠다고 들고 있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얘기 드리는 종목은 오늘 종목 선정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요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목을 단타는 바로바로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그날 사서 내일 팔거나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저간데, 우리가 좀 길게 들고 가는 종목은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일단 회사가 안정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 자체가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상한 악재가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와서 예를 들면 유상증자일 수도 있고 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심하면 갑자기 횡령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맞아서 고스란히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뭐 상패까지도 가거나 거래정리 상패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재물을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멘텀 있는 종목을 선택을 잘 했다면 그 다음은 재물을 확인해서 어쨌든 이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사가 크게 무리가 없는지 뉴스 같은 걸 검색해봐서 뭐 이상한 불안한 것들 그런 이 회사가 당장에 뭐 좀 위태위태한 뭐 악재 뉴스들이 많이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체크해봐야 될 거는 이제 내가 가치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기술적 매매를 해서 중장기를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이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펀드멘탈을 보고 그 저평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치 투자가 아니라면 종목을 볼 때는 어차피 대형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의 안정성과 수익을 내는 기업인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간단히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똑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기움 여기 현재가 창에 이렇게 뉴스 말고 재물을 눌러보시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결산 분기 맞다 색깔이 나오죠. 빨간색은 지금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삼성전기는 되게 우량하니까 엄청난 지금 거의 7천억의 수익을 내고 있죠. 아마 1단위가 억 단위일 겁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뭐 증가율은 잠깐 줄었다고 해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얼마냐,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뭐 성장성을 위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ROE 같은 걸 보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기업 부분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재무제표를 누르면 그럼 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전년 분기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출액 역시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무난하게 보면 좋고,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것도 점점 성장하면 더 커지면 좋겠죠.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 순이익이 그리고 마이너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순이익도 만만치 않게 6,800억 최근에 이렇게 연도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비율이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재무 비율 쪽을 봐서 부채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ROE 같은 중요 지표들, ROE가 이제 얼마나 자기 자본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 이상 나오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가치 투자 쪽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여기 퍼나 PBR, 기업의 현재 뭐 정상 가치, 아니면 얘는 주당에 이제 얼마의 수익을 주당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런 기업 가치인데요. 퍼나 뭐 PBR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면 좋겠죠. 가치 투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실제로 가치 투자일 경우는 이쪽 이런 부분이 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면 좋습니다. 업종 대비 PBR도 중요하고요. 업종 대비해서 PBR이 더 낮으면 좋겠죠. 퍼도 더 낮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기본적인 재무를 같이 봐야 되고요. 최소한의 적자를 내는 기업은 안 되는 게, 뉴스 같은 걸 또 쭉 보시면 뉴스를 많이 보면 뉴스에 안 좋은 기업들은 뭐 이상한 유상증자든지 뭐 감자든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나오는 게 있습니다. 뉴스의 공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걸 체크해서 그런 게 없는 종목을 찾는 게 좋겠죠. 네. 세 번째 중요 포인트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나 재무를 만족하더라도 이게 저점 여부는 우리가 높은 데서 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와 그 저점 바닥이 확인되었는가,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위치인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냐면, 만약에 똑같이 삼성전기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기가 이렇게 일봉으로 짧게 보면 지금이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죠. 네. 이럴 때는 월봉이나 주봉으로 늘려서 보게 됩니다. 월봉을 봤을 때 실제로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이런 지점은 되게 높은 지점이죠. 이런 데서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주식은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진폭이 있고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 파동의 저점에서 가능하면 사는 게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점보다는
지금 끝까지 쭉 봤을 때도 주가가 월봉상으로는 크게 보면 이런 바닥이 있고, 그리고 최근의 바닥은 최근의 년도에서는 여기 정도가 지지를 받고 오른 흔적이 있습니다. 대충 88,000원, 9만원권이죠. 네. 이 주봉을 한번 보면 자,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최근에 지지가 받았던 9만원권, 8만원권 또 한번 연별로 거의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기회를 주죠. 연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높은 자리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거나 할 경우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면 기다렸다가 사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따라가는 높은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들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거의 40%, 이까지 가면 뭐 60%. 기대치 반등은 지금 이런데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알려드렸던 그런 모멘텀이나 재물을 봤을 때,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앞으로 개선되면 훨씬 더 높은 주가를 해서 더 돌파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연도에 업황이 좋으면 다시 고점을 찍으러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자리가, 좋은 저점이, 좋은 바닥 확인이 된 자리가 올 때 사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어떤 식이냐면, 추세가 결국은 추세를 봤을 때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서 쭉 빠지다가, 우리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런 때 얘기죠. 쭉 기본 강좌에 추세선 강좌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추세를 모르시는 분들은 초보 기초 강좌에 추세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쭉 하방으로 내려올 때는 굳이 종목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다렸다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9만원 근처 이 정도겠죠. 여기에서 오히려 9만원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사든지 근처에서, 아니면 추세를 애초에 돌려서 최소한 횡보름이 나올 때, 자 기다렸다가 횡보름이 나오죠. 결국은 이런 박스권을 흐름을 형성하다가 횡보름이 나오다가 이렇게 추세를 이탈도 해주다가 바닥을 여기서 확인해주고, 자 여기죠. 결국은 횡보름이 어느 정도 나올 때 바닥을 확인하고 여기서 추세를 돌릴 때 사든지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추세를 지금 돌릴 때 따라가서 사면 되겠죠. 이런 식.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추세를 돌린 걸 확인하고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크게 무리가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락 추세일 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횡보나 상승을 시작한 초입에 매매를 한다면 훨씬 주가 위치에 맞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세 가지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플러스로 이왕 종목을 살 때 시장의 수급을 확인하면 더 확률이 높아지고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라는 건 뭐 거래량이든 거래대금이든 시장의 관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관심이 쏠려서 넣은 종목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기관 외인이 이왕이면 매집을 해준 종목들이 더 안정적으로 가겠죠.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으면 이 힘 있는 메이저들이 결국은 올리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걸 이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주식 투자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개론을 얘기 드렸고, 그리고 단타의 종목 선정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다르면서 추가되는데, 단타 기준의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